저희 부부도 수년째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서로 다른 방에서 나와 인사를 나눕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었죠. 결혼 생활에서 가장 친밀한 순간, 함께 잠드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년층 부부 세 쌍 중 한 쌍은 따로 잠을 잔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각방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오늘은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해온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각방 생활 끝에 예기치 못한 비극을 맞이했고, 다른 한 분은 30년 만에 다시 한 방에서 잠을 자게 된 사연입니다. 먼저 두 분의 사연을 소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도움될 만한 지혜로운 내용과 사연으로 더 좋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60대 이후라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현대 부부의 민낯이자 노년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68세 정순자 씨입니다. 8년 전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를 내려야 했습니다. 바로 남편과 각방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이 너무 뒤척여서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자다가 아침이면 피곤한 채로 하루를 시작해야 했죠. 나이가 들수록 잠이 더 중요해지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부부는 서로 상의 끝에 각자의 방을 쓰기로 합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각자 편한 시간에 잠들 수 있었고 뒤척임 걱정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방을 쓰기 시작하고 나서 잠의 질이 정말 좋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훨씬 상쾌했고 낮에도 덜 피곤했죠. 남편도 자기 마음대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 수 있어서 좋아했어요. 하지만 6개월 전 예기치 못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듯이 늦잠을 자고 있었고 정순자 씨는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었는데도 남편이 안 일어나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방에 가보니 평소처럼 조용히 누워 계셨는데 가까이 가서 깨워보려고 하는데 남편은 수면 무호흡증으로 그날 새벽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순자 씨는 옆에서 자지 않았기에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았습니다. 내가 옆에서 잤더라면 혹시 남편의 이상한 호흡을 느꼈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각방 생활이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인 62세 윤영숙 씨의 각방 생활은 30년도 더 된 오래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녀가 각방을 선택한 계기는 다소 특별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30대 중반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첫째가 어릴 때부터 잠이 없는 아이였거든요. 한밤중에도 자주 깨고 늦게 잠들고 남편은 직장에 다니느라 잠을 잘 자야 했기에 제가 아이와 함께 다른 방을 쓰기로 했죠. 처음에는 일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이가 크면 다시 한 방을 쓰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각방 생활은 그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도 태어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각방 생활이 일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서로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편했죠. 남편도 제가 아이들 케어하는데 방해되지 않으려고 배려해 준 거였는데 하지만 5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부부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넓은 집에는 둘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서로 각자의 방에서 잠들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죠. 남편도 비슷한 마음이었나 봐요.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저에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우리 이제 다시 같이 자면 어떨까 하고요. 2년 전부터 윤영숙 씨 부부는 다시 한 방에서 함께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어요. 옆에서 들리는 숨소리도 낯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잠들기 전에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좋아요. 나이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는데 이렇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드는 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이처럼 서로 다른 선택을 한 두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부들을 각방으로 이끄는 것일까요? 정순자 씨의 경우처럼 수면, 습관의 차이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단순한 뒤척임이나 코골이도 매일 밤 반복되면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수면의 질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잠들기 전에는 서로 사이좋게 이야기도 나누고 괜찮은데 막상 잠들고 나면 전쟁이 시작되죠. 코골이, 이갈이, 몸부림. 아침이면 마치 밤새 싸움을 하고 난 것처럼 피곤해요. 하지만 수면 습관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윤영숙 씨처럼 육아나 생활 패턴의 차이 때문에 각방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배우자는 새벽에 일어나고 다른 배우자는 늦게 자는 경우 서로의 생활 리듬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자연스럽게 각방을 선택하게 됩니다. 남편은 새벽 5시면 일어나 운동을 가요. 저는 밤늦게까지 TV를 보는 걸 좋아하고요. 한 방을 쓰면서 서로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각자의 습관을 존중해 주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독립적인 공간에 대한 욕구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일지라도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방은 단순한 잠자리가 아닌 자신만의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방 안에서 좋아하는 책을 읽기도 하고 혼자 음악을 들으며 생각에 잠기기도 해요. 하루 종일 함께 있다가도 밤이 되면 각자의 공간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아요. 실내 온도나 조명에 대한 선호도 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 사람은 춥고 어두운 환경에서 잠들기를 원하고 다른 한 사람은 따뜻하고 은은한 불빛이 있어야 편히 잠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각방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선택하게 되는 각방 생활은 노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많은 부부들이 각방 생활을 통해 오히려 더 나은 일상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수면의 질 향상입니다. 30년 넘게 부부 각방을 연구해온 김철수 교수는 코골이나 뒤척임 같은 수면 방해 요소가 사라지면서 깊은 잠을 자게 되고 이는 노년의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남편 코골이 때문에 한숨도 못 자다가 지금은 푹 자니까 낮에도 훨씬 덜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으니 운동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건강에도 정말 좋더라고요. 또한 각자의 생활 습관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실내 온도, 조명, TV 시청 시간 등 사소한 차이로 인한 일상적인 마찰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은 늘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자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데 각자 방을 쓰면서부터는 그런 사소한 다툼이 없어졌죠. 아침에 만나면 더 반갑고 화목해요.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자율성과 독립성입니다. 각자의 방에서 취미 생활이나 독서를 즐기며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밤마다 일기를 쓰는 게 습관인데 혼자만의 공간이 있어서 참 좋아요. 남편은 또 라디오 들으며 잠드는 걸 좋아하고 서로의 취미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즐길 수 있죠. 특히 은퇴 후 스문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는 노년기에는 적절한 거리감이 오히려 관계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각방 생활을 하는 많은 부부들이 떨어져 자니까 오히려 서로가 더 그리워진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만나면 더 반갑고 서로의 잠은 잘 잤는지 안부도 물어보게 되고 뭔가 데이트하는 것 같은 설렘도 있어요. 하하하. 이처럼 각방 생활은 단순히 잠자리를 분리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며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방 생활이 모든 부부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정순자 씨의 안타까운 사연처럼 각방 생활은 예기치 못한 위험이나 어려움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학 전문의 박정현 교수는 독립된
쉬면 공간이 오히려 노년기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시기에 배우자와의 물리적, 거리는 심리적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편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밤이 너무 외롭더라고요.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자꾸 마음에 걸리고, 그러다 보니 잠도 더 안 오고 우울한 생각도 자주 들었죠. 또한 부부간의 스킨십 감소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의 부재를 넘어 정서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신체 접촉은 옥시토신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각방 생활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순자 씨의 남편처럼 수면 무호흡증이나 급성 심장마비와 같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옆에서 잠을 자는 배우자가 없다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한 적이 있어요. 다행히 그날은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남편 방을 지나가면서 신음소리를 들었죠. 만약 각자 방에서 자고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일상적인 대화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잠들기 전 나누는 소소한 대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누는 인사, 이런 작은 교감들이 부부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끈이 되어주는데, 각방 생활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소통의 기회를 줄어들게 만듭니다. 요즘은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자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어졌죠.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점점 더 큰 간극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던 거리감이 어느새 돌이키기 힘든 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방 생활을 하면서도 부부간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30년간의 각방 생활 끝에 다시 한 방을 쓰게 된 윤영숙 씨는 그동안의 경험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저희는 각방을 쓰면서도 매주 토요일은 데이트의 날로 정했어요.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그날은 꼭 같은 방에서 잠들었죠. 그게 3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저희만의 약속이었어요. 부부관계 전문가들은 각방 생활을 하는 부부들에게 특별히 더 많은 교류 시간을 가질 것을 권합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로 안마를 해주는 게 저희의 습관이에요. 어깨가 뭉쳤다고 하면 방에 찾아가서 안마도 해주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나누게 되죠. 신체적 접촉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각방을 쓴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식사 시간을 함께하는 것도 중요한 비결입니다. 아침, 저녁은 반드시 함께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각방 생활을 하면서도 40년 넘게 애정을 유지해온 한 부부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밥 먹으면서 서로의 건강도 체크하고 컨디션도 살피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져요. 각자 방에서 자더라도 하루의 시작과 끝은 꼭 함께 하려고 해요. 특히 은퇴 후에는 함께하는 취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함께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다니는 등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저희는 베란다에 상추랑 고추를 키워요. 아침마다 같이 물도 주고 자라는 걸 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각방을 쓴다고 해서 하루 종일 따로 지내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의식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요. 서로의 방을 찾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TV도 함께 보면서 자연스러운 교감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남편 방에 가서 같이 봐요. 그러다가 졸리면 각자 방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가는 게 좋더라고요. 문은 닫혀 있어도 마음의 문은 항상 열어두는 거죠. 결국 각방 생활이라는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이 아닌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두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각방 생활로 인해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가 되죠. 물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각방을 썼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서로를 살펴보고
걱정하고 귀 기울였더라면 방이 따로였어도 남편의 이상 신호를 알아챌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반면 윤영숙 씨는 30년의 각방 생활을 끝내고 다시 한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30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각자의 공간이 있었기에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옆에서 20시간 붙어 있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부부의 사랑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각방을 쓰면서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노년기 부부의 수면 방식은 정답이 없습니다. 함께 자는 것이 좋은 부부가 있고 따로 자는 것이 좋은 부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이유와 그 속에 담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입니다. 부부관계 전문가 김미영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각방이냐 동침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선택 속에 얼마만큼의 소통과 합의가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내린 결정이라면 그것이 각방이든 동침이든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일 것입니다. 각방이라는 물리적 거리가 마음의 거리가 되지 않도록, 또는 한 방에서 자는 것이 서로의 건강과 평안을 해치지 않도록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노년 부부들의 새로운 과제가 아닐까요? 이제 우리 사회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기 부부의 삶은 더욱 길어지고 있고, 그만큼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시간도 더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노인의학 전문의 장성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60대 이상 부부의 수면 방식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년기의 수면의 질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각방 생활을 선택한 부부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처음부터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때로는 실수를 하면서 그들만의 방식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많이 불안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방이 따로여도 마음만 함께라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맞는 방식이라는 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각방 생활이 결코 부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소통과 교감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어 서로를 찾아가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 노년 부부들이 발견한 새로운 소통 방식입니다. 이제는 서로의 방을 찾아가는 게 마치 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다 보니 관계가 더 각별해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발견한 것은 진정한 부부의 친밀함이란 물리적 거리가 아닌 마음의 거리에 달려있다는 평범한,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진리입니다. 각방이든 동침이든 그것은 단지 하나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 선택 속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부의 사랑은 잠자리의 형태가 아닌 서로를 향한 마음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순자 씨는 이제 각방 생활을 고민하는 다른 부부들에게 조언을 건넵니다. 각방을 선택하시려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서로의 건강 상태를 매일 체크하고 조그만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윤영숙 씨 부부는 30년의 각방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매일 밤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듭니다. 하지만 그들은 각방 생활이 결코 실패한 선택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각자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했던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함께 자는 게 더 좋지만 그때의 선택도 그때의 우리에겐 최선이었다고 생각해요. 정순자 씨의 안타까운 후회와 윤영숙 씨의 희망찬 변화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방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각자의 방에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한 방에 있어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관심과 대화, 그리고 끊임없는 배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